왜 파라바이러스가 돈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사망률은 한 2%? 처음 증상들은 감기랑 구분이 안 됩니다. 천식으로 간다든지 폐 기능에 이상을 보인다든지 5세 미만 아동이 감염되면 입원해서 볼 정도로 보호자분들 아실 때 100만 원 주사. 증상이 어떤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입니다. 자, 오늘 들을 주제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죠,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파라인플루엔자가 또 이슈였다가 또 갑자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요새 또 맹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RS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 바이러스 이름을 좀 풀로 얘기해 보면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어렵죠. 또 영어는 더 어려워요. 레스피라토리 신사이티얼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어려워. 오, 바로 좋다. 그래서 요새는 보편적으로 줄여서 RS 바이러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RS 바이러스가 뭔지, 증상이 어떤지 대략적인 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RS 바이러스 또는 RSV라고 그러죠. 그렇죠. RSV라고 뭐예요, 그러죠. 이게 도대체? 일단 RS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보통 이제 소아뿐 아니라 이제 청소년, 성인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릴 때부터 형색 반복되면서 한 번씩 이상은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다행히 그 RS 바이러스 감염은요, 대부분 이제 가벼운 감기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또 아니면 노인분들, 특히나 이제 영유아들이 걸렸을 때 조금 심한 이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뭐 폐렴은 물론이거니와 또 모세기관지염, 또 중증 폐렴까지, 또 심할 때는 중환자실까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한 경과를 밟기도 하죠. 이제 RS 바이러스 요새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외래 환자 보면은 꽤 이제 확진을 맞는 애들이 많은데, 그 RS 바이러스가 유행 기간이 이제 있겠죠. 늦가을 정도부터 늦가을. 이제 네. 초봄 사이. 상당히 늦가을에서 초봄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보통 뭐 10월부터 한 3월 정도 사이인데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돌고,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없는 환경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런 환경들에서는 많이 노출될 수 있죠, 그죠? RS 바이러스가 저번 때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작년에 또 많이 안 돌았어요. 이게 또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단체 생활이 적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 또 확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가장 취약한 그 나이대가 언제쯤 될까요? 5세 미만 아동이 감염되면 이제 외래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입원해서 볼 정도로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매년 그쵸. 뉴스 같은 데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뭐 단체로 많이 났다. 그럼 이제 엄마들 패닉이 빠지시죠, 그죠? 보통 이제 3개월 이하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이 걸리면 이제 모세기는 좀 심해지거나 좀 더 입원 확률이 더 높기도 하고 치료 기간도 길기도 하고. 근데 또 성인들은 걸리면 또 가벼운 감기로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검사를 안 하니까. 그쵸. RS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죠? 네,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왜 파라 바이러스가 돈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에 지금 면역이라는 게 뭐 공안 먹고 녹용 먹고 이렇게 크는 건 아니고, 자꾸 이제 병을 앓으면서 우리 기억세포들이 메모리셀이 생기면서 증가하는 건데, 그런 학습의 시간을 놓친 거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접촉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예전에 많이 돌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주로 상기동 감염. 그래서 우리가 상기도라고 하면 기관지 위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나고 조금 기침하고 콧물 나고 목감기, 그죠, 이런 거? 목감기 그 정도로 가고, 그 중에 심해진 애들이 이제 폐렴이랑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반면 RS 바이러스는 기본 자체가 하기도 감염 쪽으로 많이 가까운 거니까 스타트부터 조금 심한 경우들이 많죠. 시작은 뭐 콧물이랑 기침으로 시작할지라도 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이러스가 폐 깊은 곳까지 침범해가지고 그렇죠, 더 맞습니다. 증상을 일으키고 모세기관 같은 게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잠복기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잠복기를 잘 알아야 추적이 되지, 어디서 올랐는지를 얘기를 하죠. 보통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가 되겠죠. R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 증상들은 감기랑 구분이 안 됩니다. 콧물도 날 수 있고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가 끓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RS 바이러스만 해도 특징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도 감염 쪽으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이랑 모세기관지염 등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즘에 진료 볼 때
우리가 쌕쌕거려요. 그렇죠. 헐떡거려요. 헐떡거려요. 뭐 그러면서 기침이 엄청 심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겁니다. 검사해 보면 그런 애들은 사진 찍어봐도 사진에 보면은 안 좋은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기침하면은 가래 기침보다는 되게 마른 기침하는데 되게 숨쉬기 힘들어하는 듯한 그런 이제 맞아요. 기침을 많이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숨쉬기 힘드니까 잘 때도 보치기도 없고 또 깊은 잠을 못 자기도 그렇죠. 하죠. 계속 깨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없는 건 아닐 거고 뭐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RS 바이러스는 이제 비말 감염인데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서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RS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접하기 쉬운 바이러스인데 뭐 부엌 조리대, 뭐 장난감, 수건, 뭐 담요, 이불, 뭐 RS 바이러스와 접촉하면 감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가족 중에 잘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뭐 한 분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런 단체 생활에서 급속도로 번지게 되죠. 이거는 네. 그 뭐야 장난감, 수건, 담요 뭐 손 닦는데 다 있는 거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그 RS 바이러스 진단법이 있겠죠. 분비물 배양 검사도 있고 한데 음. 가장 정확한 검사는 PCR이죠. 호흡기 PCR 검사라는 게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고 RS 바이러스 검출할 수 있고 또 독감 바이러스도 같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대신 비용이 비싸죠 좀 이게. 호흡기 세균 바이러스 검사 해버리면 한 뭐 10종 정도 한 번에 다 되고 코로나 검사는 따로 있고 어쨌든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니까 비용의 문제만 안 된다면 그 검사 가장 정확한데 입원까지 갈 정도다 그러면 원인을 밝혀서 그렇죠. 어떻게 예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또 RS 바이러스는 다른 폐렴 바이러스 틀리게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또 심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꼭 추천을 하죠. 그렇죠. 원인 맞습니다. 알자도. 네. 이제 중요한 건 이때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거냐. 자, 이게 또 극복하고 싶어요. 또 답답한 얘기인데 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비슷합니다. 나와 있는 공식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되는 치료는 있는데 이제 RS 바이러스 감염 치료는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에 따른 이제 증상 위주 치료가 위주가 됩니다. 특히나 근데 이른둥이들, 이제 뭐 미숙아이들, 이제 면역이 좀 약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방력을 높이거나 이제 감염 확률을 낮춘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RS 바이러스 치료는 이제 증상 위주의 치료다. 그래서 치료가 이런데 일단은 치료하기 전에 다 얘가 병에 어떤 경과를 밟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RS 바이러스 걸린 애들 10년간 이렇게 추적해보면 천식으로 간다든지 폐 기능에 이상을 보인다든지 하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만약에 폐렴으로 가서 심한 폐렴으로 가서 사망률은 한 2%? 낮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특히 이제 기저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그렇죠. 뭐 면역 질환들이 있다든지 하면 더더욱 이제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또 요거는 한번 논문 같은 걸 몇 개 보니까 그 RS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다 천식으로 이완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이른둥이 미숙아들이나 이제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좀 약한 애들, 이제 기관지가 안 좋았던 애들이 걸리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폐를 성숙하는데 조금 장애를 일으키고 폐 성숙하는 걸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추후에 기관지 뭐 염이나 이제 천식을 잘 일으키는 보고도 있고 천식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또 약간 얘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맞습니다. 또 천식으로 잘 이완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름이 복잡한 만큼 그렇죠, 얘들이 그렇죠. 하는 일도 많아요. 네, 그렇죠? 레스피라토리 신사이티얼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둥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렇죠. 대비책 있을 텐데 있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하나 나와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지스라고 시나지스. 그래서 약간 RS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 비슷한 약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백신은 거기에 대한 뭐 바이러스의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약화시켜가지고 이를 집어넣죠.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가는 건데 RS 바이러스는 그런 약이 없어요. 그래서 RS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죠. 대량 그렇죠, 생산도 그렇죠. 불가능하고 보호자분들 아실 때 100만 원 주사. 금액 단위 자체가 그냥 100대로 가네. 그렇죠. 킬로그램당 15ml 정도 맞춰야 되는데 3kg면은 그러면 45ml잖아요. 바이알이 50ml, 100ml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45ml면 50ml짜리 맞춰야 되는데 이게 5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미리당 10,000원인 거지. 100만 원 주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한 번 맞추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1년에 5번 맞춰요. 오해는
그럼 500만 원인 거예요. 아마 시나리스 주사는 이제 미숙아를 이제 가지신 이제 보호자분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그 약에 대해서 잘 들을 일이 없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나리스 주사는 담당 의사가 보험 적용이 되고 이제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무조건 맞는 걸 추천합니다. 그 시나리스가 이제 맞은 거하고 안 맞은 거하고 이제 이른둥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50% 정도에서 이제 RS 바이러스 감염을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숙아들 중에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나 폐가 안 좋았던 애들한테는 한 40%에서 입원율도 줄여준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 약이긴 합니다. 좋을 수밖에 비싸죠. 없겠죠. 비싸죠. 사실을 그쵸.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비싼 만큼 값을 해야겠지. 이제 기준이 엄격해요. 그렇죠. 기준이 보니까 이제 이른둥은 기준이니까 첫 번째 기준은 32주 미만. 그럼 32주 미만이면 31주 6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나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렇죠. 네. 일단 이름 통과. 두 번째는 36주 미만. 그럼 36주 미만이면 거기에 추가적인 또 조건이 더 붙어요. 그래서 36주 미만이면 35주 6일까지 되는 아이인데 플러스 10월에서 3일 사이에 출생하여야 되고 한 명 이상의 손이 형제, 손이 자매가 있어야 돼. 그런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 이형성증 그런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네 번째로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으면서 2살 미만의 소아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조건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까 그 복잡한 기준에 안 맞는데 네. 나는 RS 바이러스가 무서워. 무서워서 맞추고 우리 싶다. 애를 맞춰주고 싶어. 네. 어떡할까요? 일단은 이른둥이 아닌 아이들한테 폐가 좀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가성비 대비 효과는 없죠. 거의 그렇죠. 미미하죠. 이 약 자체가 이제 그런 미숙한 폐 성수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 나온 약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몇 번만 들면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RS 바이러스에서 뭐 진단 과정부터 해가지고 치료 방법까지 알 수 있는데 요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내년 2, 3월까지 계속 돌 것 같은데 엄청 들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이제 안 걸리는 건 중요하지만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 피하시고 관리하고 케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이런 그치. 얘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은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병의 경과를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고 또 합병증이 생겨서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네. 병원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또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입니다. 와비였습니다.